이거는 틀린 새끼 때려쳐야 된다 알겠어? 이런 거 틀리면은 빨리 집어치워라 이런 건 알겠어?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지금처럼 태평성대가 과거에 없었어요. 선생님 뭐 태평성대입니까? 다 어려운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이 새끼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공부하면 딱 맞은 새끼들 보면은 그 전에 수천 년간은 내가 노벨 태어나 평균 노비야 못 받고 그러니까 살아가야 돼요. 25억이었는데 이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선사시대나 조선시대보단 노비보단 낫죠. 훨씬 훨씬이요? 비전 있어도 굶진 않았잖아. 남다른 습관 중에 하나는 있어요. 잘 나갈 때나 받아야 될 때나 일관되게 지금까지 20몇 년을 해온 게 중에 하나가 하루에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좋다. 사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요즘 세대들이 막 우울해하잖아요.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 공부를 안 했나? 원시 시대부터 2000년 전, 네. 4000년 전, 네. 500년 전까지 그 역사적인 삶을 보면은 그렇죠. 지금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데 절대 공감.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정치도 불안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들 자영업자도 힘들고 청년들 취업 잘 안 되고 부동산 올라가니까 또 집 사기 힘드니까 다들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이런 데 대해서도 파이팅 스피드나 이런 생각을 못 가지고 다들 우울해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대단히 높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남들하고 다 비교하는 거죠. 인스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외모 자꾸 나오니까 그 비교하니까 나는 어떨까 자기 자신을 또 있잖아 비하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발상을 전환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비교하고 남들은 얼굴 이만큼한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아. 누구는 집까지 나는 없네. 늘 우울하잖아요. 이래 되면 자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사 가르치니까 지금처럼 태평성대가 과거에 없었어요.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태평성. 선생님 뭐 태평성대입니까? 다 어려운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쫙 펼쳐보면은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가 이게 신분 철폐된 것도 갑오개혁 때 이후로 100년 좀 지나서 그 전에 수천 년간은 내가 노벨 태어나 평균 노비야 못 받고 그러니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신분이 없어졌죠. 지금 의료 혜택 물질 혜택 속에서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은 늘 가진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이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공간적으로 볼 때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밤늦게 돌아다닐 수 없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2시에 여자가 뛰는 그 광고가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여자가 조깅하는 영상이었는데 네. 그거 난리가 났어요. 해외에서 새벽 2시에 여자가 뛸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이 거의 무한대로 달리면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는 나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대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경제 소득을 볼 때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보면은 그는 늘 열대지방 너무 더워 사막이야.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적인 있잖아요.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온대 기후잖아요. 공간적으로도 사우스 코리아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이때 고대 중세가 아니라 지금 이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 자체만 해도 평생 행복해도 돼. 맞아, 예? 맞아. 모든 국민들이 한밤중에도 행복하고 낮에도 행복하고 조깅 나가도 되고 네. 이런 자유함이 있는 나라 어딨냐 이거야. 맞아.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뉴스 편면에 맨날 있잖아요. 그냥 경제가 어렵니 그런 것만 계속 보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청년들이 특히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소장내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 노릇하면 살잖아요. 이런 선택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만 보더라도 김정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새끼들 하면서 싹쓸이 당한다고 북한만 하다 선택 기회가 없잖아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삶이었고 그거면 다행인데 1만 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짐승이야 짐승. 그날 못 먹으면 죽고 자유라는 것도 없고 말이 안 돼. 근데 지금 한국은 저는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치안 이런 거는 뭐 1, 2, 3등 네. 하고 이 정도로 자유로운 대통령을 그냥 욕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가- 대놓고 욕하잖아. 그 자체도 얼마나 좋은 국가냐인 거지. 거기다 또 하나 감사할 거는 뭐냐면 네. 자체님 물어볼게요. 네.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네네.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그죠 그죠. 머리 당신이 깎았어요? 아니요. 이렇게 예쁘게 깎는 건데 미용실에 그쵸, 그쵸. 이발소에 있는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혜택을 보는 거야. 맞아. 피부 탱탱하잖아요. 로션 만들어주는 회사의 덕분이야. 치아 깨끗하잖아. 칫솔 만들어주는 회사 덕분이야. 맞아. 진짜 어? 다 맞아요. 네. 옷 내가 100만 원 줄 때는 만들어줄 수 있겠어 이거? 못 만들. 못 만들잖아. 볼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1억 줄 때는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든다니까. 영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내 스스로 한 거는 없어. 모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늘 감사. 식당 가서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또 감사해야죠. 왜냐면 맞아. 내가 만 원 내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께 너무 고맙지 않냐는 거죠. 물론 우리 자본주의에서 각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 치지만 하지만 그거는 경제 논리로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주변에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오늘 비가 오더라도 비 안 맞도록 집 건축해 주는 분도 고맙고 우산 만들어주면 고맙고 초코파이 내가 만들겠냐고 이거를 이런 거를 이거 10년간 연구해 못 만들어 이런 거.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래 좋은 곳에 태어났고 좋은 때에 태어났구나. 네. 그리고 모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누리고 있구나. 네. 오늘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하지 않냐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당연하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없는 것 가지고는 계속 뭐도 내가 부족하고 너도 부족. 이러니까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야. 저도 역사에 그렇게 큰 관심 없었는데 한 30살 넘어서 그래도 많이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역사책을 되게 많이 봤었고 요즘도 그냥 잠 올 겸 네. 역사 관련된 재밌는 애니메이션 영상들이 많아요. 네. 볼 때마다 그냥 진짜 감사하다. 어젠가 뭐 창밖을 봤는데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저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막 이렇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제 그렇게 닫게 되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참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데에 살고 있구나. 제가 태평성 대가만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상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치고 있잖아. 보면은 비참해. 안타깝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잖아. 지난 60년 우리 전쟁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장기간 태평성이 없었다니까. 삼국시대는 평균 전쟁이 얼마마다 일어난지 아세요? 평균 3년에 전쟁 한 번이야. 우리 상상 한번 해봐요. 3년마다 전쟁 나면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고. 전쟁 통해. 그런데 지금은 전쟁 위험은 없잖아. 물론 위에다 핵 쏘고 뭐 핵 이래가지고 불안하지만은 진짜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너무 참 지금은 태평성대구나. 그러면 선생님 서민의 삶은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서민의 삶은 옛날부터 어려웠고 앞으로도 개척인주하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민으로서 청년들 그 말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빈곤 이런 말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상대적인 빈곤이거든. 남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25억이었는데 이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선사시대나 조선시대보단 노비보단 낫죠. 훨씬. 훨씬요? 빚은 있어도 저 굶진 않았잖아. 궁금한 게 네네. 그때 빚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네.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다가 너무 미친 듯이 일하면서 번아웃 오는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남다른 습관 중에 하나는 있어요. 네. 잘 나갈 때나 받아야 될 때나 일관되게 지금까지 20몇 년을 해온 게 중에 하나가 하루에 묵상 또는 명상할 네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걸으면서, 네. 멍 때려도 되니까 그걸 제가 늘 했죠. 그리고 매일 반신욕을 해요. 강사로 수업 가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오기 전에도 1시간 정도 항상 시간을 내거든요. 제가 반신욕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인생 10계명을 한번 딱 묵상하고 진짜요? 옛날 유튜브 인생 10계명 치면 이렇게 떠요. 도산 안창훈 선생님한테 배운 네네네네. 겁니다. 그거는 안창훈 선생님이 우리 일어나면 아침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하루 시작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매일매일 하면은 하루가 일주일, 한 달, 10년, 평생 일관되게 살 수 있게 돼요. 너무 좋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정한 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인생 허무하다, 내 뭐 했는지 모르겠다, 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지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저렇게 편단하지?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살 때 인생 시점을 정하고 그때부터 매일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걸 바닥에 있을 때도 그건 항상 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선택에 실패를 하지 않아요. 너무 좋다. 또 남다른 습관 또한 메모 많이 하거든요. 일기장이 70번입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있을 때도 일기를 다 써놨어요. 일기를 계속 쓴다는 것은 이제 반성하고, 반성하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리고 메모를 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잇 그대로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일관되게 제가 그렇게 하게 돼요. 인지시키면. 그래서 그런 습관을 제가 가졌는 것인데 남달랐던 게 뭐냐라고 제가 묻는다면은 그게 좀 너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보태면은 이게 1시간 동안 반신욕을 해라가 아니라 그 반신욕 하면서 사실 10계명 계속 하고 막 그게 힘들잖아요. 네. 저는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10분간 걷기. 딱 그거를 하루에 지키려고 노력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 뵙기 전에 네. 10분간 걸으면서 오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분을 반신욕을 해도 되고 1시간은 좀 너무 기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하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분간이라도 뭔가 네. 생각하는 시간, 반신욕, 걷기, 샤워. 이 반신욕 저도 내일부터 한번 20분만이라도 타이머 재고 한번 해보려고요. 건강도 되게 좋아요. 그거 하실 때 뭐 메모지를 들고 가시나요? 그렇죠. 제가 시집권 다이어리 중에서 네. 22권이 이만한 두꺼운 노트형 일기장이고 나머지 50권은 다 적읍니다. 포켓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들고 갑니다. 가서 메모를 하거든요. 제가 아이디가 되게 많아요. 근데 머리가 되게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아이디의 99%는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떠올라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반영하면서 라이프 해커 가서 어떤 일 할까. 이제 그리고 또 준비를 하잖아요. 이 영상도 한번 쭉 보고 교재 개발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어떤 멘트를 할까까지도 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가기 전에 수험생들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할까? 지난번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오늘 요 진도를 나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더 강조해주고 이까지 생각 다 합니다. 이미 제가 강사 생활 20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네. 이 50억 가까이 이제 이 빚을 갚으면서 보통은 거기서 멘탈이 터지는 게 일만 하고 자고 다시 또 일어나서 일만 하고 이제 이런 방향성을 잃고 그렇죠. 생각 정리가 안 되는데 자포자기 이 하기도 생각 하고. 정리를 아침에 딱 하고 하니까 네. 이게 50억이지만 아 이게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첫째,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 무너지면 뭐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건강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인드.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부도나고 이제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 이러면 내가 못 견뎌. 가뜩이 힘든데 내 탓은. 그래서 이거는 신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꾸로 신이시여,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신의 뜻으로 된 거 아니야. 보여달라. 내가 일어나면 다시 성공하면은 주변 사람이 볼 때 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무거운 것을 제가 내려놨죠. 이거 내려놓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이요. 이 어깨에 메고 있으면 매일매일 25필이 어떻게 해요. 이 빚에 대한 것도 우리 와이프도 몰랐어요. 이 정도 금액인 거는. 나중에 집을 사고 난 뒤에 도대체 당신 빚이 얼마였나 하길래 사실은 25억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의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즐거움은 가족 함께 나누고 슬픔이나 힘든 것은 제 혼자만으로 족하지. 이걸 전부 다 공유해가지고 더 힘들잖아요. 저도 엄청 힘들 때는 밖에서 많이 울고 갔어요.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10,000원도 안 해요. 막걸리 전화 하나 해가지고 그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좀 울고 들어가려고 그게 또 매몰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또 심정이 또 있어요. 글이라는 거는 그때 감정이 이제 통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런 감정이 안 되면 다시는 글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 메모하고 이제 든 생각이 어쨌든 건강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에게 나 모두 내려놔 버리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부해졌어요. 그리고 저 신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저를 이 세상 내보낼 때는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 주고 이러라고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빚주고 죽으면 뭐냐. 남한테 고통만 주고 죽는 거 아니냐.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저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간에 자기가 절대 신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왜냐하면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읽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겪는 고통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언제가 다시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